진격의 보수 시간인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하나 전해드립니다. 30여 분 전쯤 경부선 부산행 KTX 열차가 충북 영동서 이 철제 구조물과 충돌을 해서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일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부디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이제 이야기는 이어지는 또 뉴스에서 들으시고요.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띄엄띄엄돼서 예.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지난달, 작년이죠. 지난해 나오셨을 때 이준석 대표가 파업 선언하고 부산에서 목격된 날이니까. 그때였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 사이에. 네. 근데 오늘 또 오시는 날마다 국민의힘에 큰 이슈가 터집니다. 네. 타이밍 잘 맞춰서 와주시는데 네. 오늘 고견을 또 기대해보고. 자,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죠. 네, 의원님이 좀 살살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대기실에서? 네, 그럼요. 그럼 살살할 임 작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힘 빼는 게 더 힘든 겁니다. 항상. 힘을 빼는 게 더 힘들다. 담백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전격 이 선대위 쇄신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육성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인데 조직 내부 내홍으로 머리가 아팠잖아요. 네네. 오늘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차피 그 선대위가 그런 상태로는 지속되기 어려웠죠. 네. 사실 특히 삼김으로 대변되는. 삼김 체제. 네, 원래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거의 공중전으로 한 8-90%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후보와 후보 주변에 몇 명이 다 하는 거나 다름없고 나머지는 이제 당의 공조직이 붙어서 그냥 네. 하는 거예요. 당에 원래 있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캠프가 클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우두머리가 너무 많으면 서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후보가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지. 후보의 철학, 전략, 비전. 그렇죠. 이게 그게 모아다 일단 보니까. 중심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원로분들은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가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메시지 혼선도 있었고요. 머리가 너무 많았다. 의원님,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꽂혔던 점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좀 네네.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좀 꽂힌 데는 이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석열을 새로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윤석열은 뭔가 대통령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고 이제부터 60일 동안 새로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는 건지 60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에게 이런 어떤 미래 플랜을 제시해야 될 시점에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이제 이런 준비하겠다. 멘트를 나오는 게 맞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게 설마 공부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네,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네. 네, 그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네. 지금 공부해서 그거보다는 이제. 뭐 앞에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점에서 다시 좀 봐달라 이런 네. 취지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사과도 앞에 나오긴 했어요. 네, 조금 이 네. 말도 약간 그래서 여하튼 지금 약간 이제 윤 후보의 메시지가 대체로 그러했는데 임 작가가 지금 좀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네. 딱 부러지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이 결국은 선대위, 김종인, 이준석 이런 인물들과 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핵관의 싸움에서 네. 윤핵관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을 우리 일부에서 기자나 평론가가 해서 네. 이 내부에서 더 정확하게 보시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내부 깊숙이는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며칠 전까지 이준석 김종인 이분들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고 주장을 했었죠. 전격적으로 네. 그러면서 거기 아마 이제 윤핵관의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네. 그렇게 후보하고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하셨던 것 같고 뭐 직접 얘기는 안 했겠지만 공감대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이게 이제 워낙 비상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이제 칩거 내지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거죠. 네, 전면적인 어떤 네.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마저 이제 정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후보가 자기의 직할 체제로 내 측근들하고 그냥 가고 네. 이대로 심판받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게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뭐 연기라는 말도 나왔지만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표를 얻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나 그럼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어쨌든 내 측근들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네. 해서 그냥 가고 여기서 한번 내가 판단 받아보겠다 이런 게 아닐까. 그래요. 지금 오늘의 선언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그런 우려를 또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측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다. 다 물리겠다. 그런 심려 끼쳐드리지 않겠다는 워딩도 들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권영세 본부장 거기에 또 임태희 전 실장도 거론이 되던데 네. 이런 특별히 색깔이 없는 인물들 중심으로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면 네. 결국은 비선이나 또 외곽에서 보직이 네. 없더라도 네. 네. 측근의 얘기를 주로 듣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근데 정치라는 게요. 측근이 없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혼자 하는 않습니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측근이 같이 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네네. 아니죠. 문제는 이제 측근들이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물론 네. 그분들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뭐 다 당대표하고 계속 충돌한다든지 혹은 이제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자리나 이후에 선거 이후에 권력 분점 내지는 권력 관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꾸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측근을 물린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정치를 한 지도 자체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그나마
자기가 말이 통하는 사람조차도 뺀다면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믿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측근을 다 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도 비선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내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측근들이 이렇게 전행을 하거나 농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을 긋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리더십과 이런 걸로 또 나타나는 네. 거,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원칙적인 인사를 하면 측근도 문제가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대로 운영을 하는 데 이전 있어서 투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전 투구의 모습들이 보이거나 하면 거기에서 후보가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네. 교통 정리를 해버리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측근이 있든가 말든가.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처음에 뭐 파리떼니 하이에나니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네. 게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라는 이제 어떤 쓴소리였을 것인데 네. 자, 임 작가님 오신 김에 네. 오늘 오전 11시에 나와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인터넷에선 좀 어떤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저희가 이제 시사본부에서 자주 거론을 하고 맞아요.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여론조사가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을 네. 읽기 위한 겁니다. 네. 이슈에 대한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그야말로 오늘의 장날입니다. 모든 극에는 장날.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고 네네.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커뮤니티의 반응이 폭발적인데 대체로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들에서는 100년 당대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칭찬과 상찬, 영원히 당대표를 해달라. 그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른데 이 문제에서 상당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오지만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더 활약을 해주길 바라는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보수 커뮤니티는 지금 굉장히 좀 양분되는 양상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의 목소리로 모여지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이 이제 갈등하는 양상으로 네네.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보수 커뮤니티의 내부 상황으로 또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뭐 민주당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정책 행보들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복합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뜨겁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차분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의원님은요. 제 기억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국은 결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셨어요. 네네. 그 수순이 온 거죠. 어찌 네, 보면. 네, 네, 네. 그럼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셨던 입장에서 자, 이 연기 발언이 상당히 네. 후보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해한다. 그런 나쁜 뜻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무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봉합은? 아니 뭐 어쩌겠어요. 네. 다른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보면 그 연기 발언이 사실은 한편 이해할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결정적으로 후보를 아프게 했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연이어서 실언이라든가 또 선대위 난맥상으로 그 리더십에 대한 의심, 뭐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네네. 것들을 받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이 이제 여론을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거든요. 물론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네. 실은 이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그 의심들이 네네. 이제 생기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요인이 됐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기 발언이 딱 나와버리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후보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내부에서도 저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바로 위에 있는 그래요. 총괄위원장도 저렇게 보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이것이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이럴 때는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권자로서 네.
주권자로서 국민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불편해졌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뜻이 이게 무슨 짓인가. 그렇죠.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후보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떠나서 저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킹메이커를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계속 해오셨는데 그랬죠. 물론 끝까지 계셨던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했고 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요. 그때는 정권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윤핵관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정권이 있느냐는 또 의구심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 때에는 이분들이 자신의 진영 속에서 이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후보들이 읍소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후보들이 읍소도 했지만 선거 초래하러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정권을 준다 한들 후보가 흔들리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후보 거죠. 후보 스스로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보수의 어떤 주류 그리고 그 주류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 한들 그 정권을 주는 후보가 뭐 혹시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상황이 될까라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 친노 그룹의 어떻게 보면 좌장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이 와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이 그룹이 전체가 김종인 위원장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거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권을 주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동지가 없죠. 그다음에 아직 철학이나 정책 자산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급하게 지지를 받고 후보를 만들긴 했지만 이 내부에서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 그것도 밖에서 온 분이 후보도 밖에서 왔는데 위원장도 밖에서 와가지고 정권을 드린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부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조금만 특히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자질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것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다른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멘토 정도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이 사실은 맞았다. 듣다 보니까 그냥 빠져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었어야 되는 축을 딱 잡고. 아이고. 의원이 이게 문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이제 정치적 인물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일 때는 이제 굉장히 든든한 전략가인데 돌아섰을 때 굉장히 매서운 이제 비판자로 돌변을 하시잖아요. 이제 막 쓴소리를 막 하시겠죠. 근데 당장 오늘 오전에도 하시나요? 기자들이 벌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건 이제 또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를 낚고채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감님 발동 거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했었던 발언도 이런 겁니다. 별의 순간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혹은 윤석열 후보는 사람을 쓰는 안목이 부족하다. 혹은 윤석열 측근들이 나 좀 빨리 나가달라고 했다. 윤핵관들이 물러난 게 아니다. 지금도 직책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사실 말 하나하나가 윤석열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에 박힐 수 있는 지적들이라 앞으로 이게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쩌면 빨리 못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어제 이제 이런 그 연기 발언이란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선대위 개편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게 막 또 약간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후보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후보가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뭐
선택해야 되는 선택해야 거 아닌가요? 된다. 네. 결국은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외부로 나가버리면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 메머드 선대위가 해체되다 보니까 당내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러나 저러나 윤 후보를 믿고 가는 측근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김종인 전 위원장뿐이 아니고요. 뭐 비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고, 네. 사임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평한계 화제예요. 눈치가 없고 타협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의원님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저한테 네. 지금 저까지 또 여기 보태버리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서 후보가 자기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했습니다. 이건 좀 완화된 표현이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후보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정치야말로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다. 아주 종합예술의 전문직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전문직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훈련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다. 네. 이것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뭐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시대 정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철학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작하기 전에 선대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모으기 네, 전에 이게 지역의 지방 단위의 어떤 조직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방에 뭐 군수 선거라든지 조직 선거 이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저래 모아서 네. 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5년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이정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일종의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추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상전이 아니고 공중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국민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것인가. 이게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중에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그럼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고민해서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공약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예컨대 지금 같으면 뭐 일종의 뭐 기회인 나라. 왜냐하면 기득권 때문에 기회가 없어지고. 박탈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내로남불도 결국에는 그 맥락이고요. 분노가 그래서 그 거고. 공정이라는 정신도 기회인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공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후보한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좀 안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위안받고 싶고. 네, 그래서 안정되고 싶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정신없는 거가 싫죠, 지금. 네. 내가 힘든데. 그래서 누군가가 노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해결해 줄게요. 나랑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거거든요. 되고 있다. 초반에는 정권교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권교체 그 다음이 도대체 뭐냐. 정권교체는 목적은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그 수단이죠. 네, 수단이고.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해서 이 목표로 더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 내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여기에 가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꿔서 내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면 더 그 목표를 잘 실현할 것이다. 라는 걸 설득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의원님이 본부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쭉 설파해 주신 거 들으니까 설득이 막 되면서.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딱 듣다 보니까 시대 정신 이제 기회 회복이랑 어떤 위안받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거 하고 이제 연결해서 일테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공중전도 어저께 이제 소위 말하는 555 정책을 냈습니다. 네. 5만 달러, 뭐 코스피 5천, 뭐 이런 이 탑5. 아니,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세계 그래서 5위. 747 정책이랑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거랑 유사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이재명 후보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뭐 일하는 정부, 실용 정부 이걸 제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그 옹환불이랑 그게 네. 홍준표 후보가 냈던 거죠. 그 우리가 그 약간 코스피는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것은 보수의 아젠다죠. 성장이라는 것은 보수의 아젠다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프레임을 지금 아젠다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성장 아젠다도 지금 뺏겼고 또 중요한 게 조세 저항이 이번에 컸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선점당했어요. 네, 유예한다, 낮추자. 뭐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이 논란을 벌이면서 이걸 선점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 아프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조직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과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공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대위는 후보와 측근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큰 문제만 안 일으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와 어떤 스피릿 이게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변종만 울리는 것 같다. 시대 정신이 없다. 본질을 못 짚고 있다. 문제 조직이 아니다. 철학 정신이다. 스피릿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현주의 정치 아카데미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자 여러분이 지금 아니 저렇게 해박하게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윤 후보는 고생하고 있는가?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시겠어요. 다 하셨겠죠. 근데 빨리 비전, 에드벌룬을 띄워야 국민들이 바라볼 표대가 생기는데 끝으로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갔어요. 짧게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도 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저는 좀 잘못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사퇴하면 문제 해결되나?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다고 방송 나가서 쓴소리 안 할 것이냐. 저는 더 심하게 더 이렇게 마음 놓고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런 평론가의 위치를 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대선이 코앞에 지금 지지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미 그 오해가 막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들은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들은 저는 후보가 직접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진기혁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